자, 12-3 사회복지 프로포절 작성법 보겠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프로포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일정한 재정지원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기타 민간 재정지원처들, 그 재정지원처에게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서 형태로 만든 문서가 이제 프로포절입니다. 프로포절. 프로포절을 잘 써야죠. 그래서 재정지원처부터 재정들을 따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작성법을 이해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표지. 자, 이 표지는 먼저 무슨 내용이든 기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뭐 법인의 성격이나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역이나 조직표 이런 것도 제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그래서 프로포절의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개요적인 핵심 내용. 그리고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프로그램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 기대 효과 이런 것들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표지 부분입니다. 아울러 이 프로포절에 문제 분석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분석 부분은 어떤 사회 문제나 사현상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의 심각성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련해서 효과성이랑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것인가 말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원되었을 때, 그 프로포절이 재정 지원을 받았을 때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문제 분석이고요. 세 번째는 대상자 선정. 이거는 이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대상 선정입니다. 먼저 대상자 선정은 크게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순으로 좁혀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죠. 그래서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일반, 위험, 표적, 클라이언트. 그래서 먼저 일반 집단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대상 가능 인구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대상 가능 인구.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속한 관할 지역 또는 행정구역 내 모든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위험 집단입니다. 위험 집단은 일반 집단 중에서 해당 문제에 노출 위험이 있거나 욕구가 있는 집단, 노출 위험이 있거나 욕구가 있는 집단을 위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표적 집단은 그 위험 집단의 중에서 위험 집단의 하위 집단입니다. 이 집단 중에서 그래서 프로그램 영향이 구체적으로 미치는 인구,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미치는 인구, 혹은 프로그램 대상이 되어야 하는 집단, 이런 것들이 표적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언트 집단은 실제로 표적 집단 중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참여자, 이것이 클라이언트 집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중퇴 청소년 학교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일단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먼저 일반 집단은 무슨 시 전체 중퇴 청소년 수 475명 있고, 그다음 거기 위험 집단은 중퇴 청소년 심성 교육 수료자 중 학교 복귀 중고등학생 420명. 근데 그중에 표적 집단은 이제 위에는 위험 집단 중에서 프로그램 영향이 구체적으로 미치는 인구, 혹은 프로그램 대상이 되어야 될 집단 말이죠. 그래서 표적 집단은 학교 복귀 중고생, 학교 부적응 청소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270.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집단은 실제로 표적 집단 중에서 실제로 프로그램 참여하는 참여자들 수, 그죠? 그래서 표적 집단 중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 30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집단, 위험 집단,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목표 설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목표 설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먼저 설정해야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목적은 문제 진단에 따라 설정됩니다. 즉 진단된 문제는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목적을 정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목표는 프로그램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의 구체적인 부분 목표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또 목표는 그 아래 또 세부적인 하위 목표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세부 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로서 가능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 세부 목표는 이렇게 스마트 원칙에 따라 작성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는 specific 구체적으로,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A는 attainable 실현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R은 result oriented 결과 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T는 time frame 시간 구조를 갖도록 이렇게 합니다. 스마트 원칙에 따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들의 위계, 목표들의 위계는 활동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 목표가 있고, 영향 목표가 있고, 소비자 목표가 있어요. 자, 먼저 활동 목표. 활동 목표를 보면은, 활동 목표는 이제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제공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제공될 것인가를 구체화하는 것.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가에 관한 것이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2,800시간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것,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재활, 자립의지가 약한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10회의 자활욕구 고치를 위한 사회적응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활동 목표가 되겠고요. 성취 목표. 성취 목표는 자, 무엇이 얼마만큼 성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목표죠. 그래서 성취될 숫자로 구체화하는 것이 성과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8년 가출 청소년 100명에게 가정 복귀 서비스를 실시한다. 뭐 이런 프로그램 참가 후 아동 독서 능력을 30% 향상한다. 뭐 이런 거. 이 성취 목표죠. 그 다음에 영향 목표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A 복지관의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대기자의 수를 2009년 2월 28일까지 40% 줄일 것, 뭐 이런 거. 영향 목표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목표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인가 구체화하는 것. 이 소비자 목표입니다. 즉, 받게 될 사람 수를 의미합니다. 소비자 목표. 그래서 예를 들면 2009년 120명이 취업 훈련 서비스를 적용받는 것, 뭐 이런 거, 그렇죠? A씨 실직자 중 35%가 취업 훈련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제공받는 뭐 이런 거. 이게 소비자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자라는 활동 내용이 필요하죠. 활동 내용들은 세부 프로그램의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수행을 위한 방법 매개물들, 직원, 클라이언트 역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게 되죠. 담당 인력, 그런 거, 일정표,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수립이죠. 프로그램의 총 예산이죠. 그리고 이제 인건비나 관리비, 예, 기자재, 수용비, 뭐 사업비 이런 것들 항목별로 짤 수도 있고 또는 성과주의별로 짤 수도 있어요. 예산 수립입니다.
그다음 평가계획, 평가계획. 평가계획은 전반적인 평가계획을 말하고요. 평가지표나 측정도구, 평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를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이 프로그램 평가는 이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죠. 그리고 혹은 시행한 프로그램의 가치와 의의를 판단하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형성평가가 있고 총괄평가 이렇게 있죠. 뭐 이런 것들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평가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그죠? 그래서 형성평가, 총괄평가. 형성평가는 다른 말로 과정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총괄평가는 이제 결과를, 결과. 총괄평가. 이 마지막 끝나고 나서 하는 거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형성평가는 과정평가를 함으로써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이제 형성평가입니다. 과정평가. 그래서 형성평가는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의 테크닉이나 활용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융통성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반면 총괄평가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하는 거죠. 딱 끝나고 나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결한 후에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역적, 객관적 방법으로 한 기관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했던 그런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했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총괄평가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결 후 프로그램 투입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행해지는 평가가 총괄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질적평가와 양적평가죠. 질적평가, 양적평가. 그래서 다음은 양적평가와 질적평가죠. 자, 양적평가란 것은 이제 어떤 설문조사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해서 숫자, 비율 등 강성자료, 하드 데이터라고 그러죠. 수집하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양적평가는 평가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주로 개량화되죠. 개량화되고 실험조사와 같은 설계를 통해서 객관적 자료가 연역적 방법으로 분석되는 것이 이게 이제 양적평가입니다. 양적평가. 그래, 질적평가는 이제 어떤 설문조사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량화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는 거, 개량화되지 않는 자료를 수집하여 귀납적으로 자료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질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그다음에 관찰, 문헌용 등 통해서 수집되는 수량화될 수 없는 연성자료, 소프트웨어 이것을 기초하여 분석하는 것을 이제 질적 평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메타성 평가와 적합성 평가입니다. 이 적합성 평가는 이 개별 프로그램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프로그램의 가치를 따져보는 평가가 적합성 평가입니다. 즉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가 진행되기 이전에 추구하는 목표가 사회 정책적 입장이나 사회적 가치 입장에서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평가. 이게 적합성 평가죠. 메타평가. 이 메타평가는 이제 프로그램 평가를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평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타평가는 평가를 위한 평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활동의 영향 또는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파악하는 평가입니다. 또 평가 계획서나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자에 의해 점검받는 그러한 평가를 말합니다. 대표는 평가에 대한 평가를 말하는 거죠. 평가의 기준, 자, 사회복지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자들마다 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있죠. 뭐 하나 보면 이제 노력성. 이거는 이제 서비스에 투입된 노력, 인력이나 비용 등의 양과 서비스 결과의 생산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노력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노력성의 특정하는 방법은 이제 서비스 단위당 클라이언트 수, 시간당 클라이언트 수, 서비스당 워커 혹은 자원봉사 수,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당 워커 수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효과성. 이 효과성이란 것은 서비스의 목표 달성 정도가 효과성이죠. 그래서 얼마나 목표 달성했는가. 것이고, 효율성. 자, 이것은 효율이라는 것은 최소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게 효율이죠. 그래서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산출된 서비스 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효율성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질. 자,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기관이 서비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기술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도 관련되어 있고, 단일 사례 분석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교육 수준이나 경험, 연수, 특정 자격증 취득 여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죠. 만족도, 요거는 이용자의 만족도죠. 이용자의 만족도. 그래서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종결하면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과정은 노력이 산출로 옮겨지는 중간 과정, 절차를 말하죠. 절차를 말합니다. 자, 이 과정들을 평가하는 거죠. 과정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과정들을 평가하는 거고요. 영향, 임팩트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 성과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의도했던 사회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이겠죠.